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승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 발의자이신 최선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89호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뇌병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뇌병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 등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뇌병변 장애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는 뇌병변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는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 지원, 평생교육 지원, 가족의 휴식 지원, 생애 주기별 운동 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등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뇌병변 장애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9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뇌병변 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지원의 근거를 제정하여 뇌병변 장애인의 삶을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89호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뇌병변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호항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호 의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좀 심도 있게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정말 우리 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저도 없는 것으로 분명히 사료는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좀 더 확대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조례안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장애인 분들하고 지금 뇌병 장애인 분들하고의 우리 지원하는 그 차이, 지원 항목이 어느 정도 뭐가 있나요, 실은? 현재 도비 보조로 매칭되는 기저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4,8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새롭게 이 조례안을 만들므로써 새로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좀이라도 좀 케어를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이 뭐가 있는 거죠?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다른 장애인하고 같은 유사하게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 조례 특성상 이제 그 3년마다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에 이제 따라서 그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 조례안은 뭐 기본 계획 3년마다 다시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돼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혜택을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동의하고 찬성을 하고 정말 이 만드신 우리 유승영 의장님께도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이 조례안이 안으로만 좀 그치지 않고 뭐 실질적인 이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조례가 좀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 우리 이것도 시행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타 지자체 사례가 좀 없기 때문에 좀 이제 용역이나 이제 이거를 한번 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검토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게,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본떠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선도적인 조례안이라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이 조례안을 타 시도에 없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좀 확대,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뇌병변, 특히 심한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족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은 좀 곤란을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부분들,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좀 지원이 좀 담는 그런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규칙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가 좀 활성화되고 이 조례가 많은 분들에게, 특히 뇌병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좀 중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잘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그 지원 사업하고 일반 장애인분들이 받는 사업에 별도로 우리 뇌병변 이 분들,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지금 명확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기저귀 말고 다른 거 지원, 물품 지원은 없는 건가요?
그건 한번 장애인 협회나 관련 이쪽 뇌병변 협회 쪽 한번 협의를 해갖고 한번 사업 발굴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조례는 너무 훌륭하신데 조례에 담는 지원 사업들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 타이틀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거기에 담는 항목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약해서 좀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좀 이렇게 담아졌으면 이 조례가 잘 이루어지도록 좀 한번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희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서 저희 이제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뇌병변 장애인 저기 평택시에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한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이제 이러한 그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본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것이 좀 더 확장되려고 한다면 기본계획 수립안을 이것이 이제 통과되는 대로 잘 하여서 거기에 맞는 지금 목표 지향 또한 생애주기별 성장 발전 지원이라든가 또한 맞춤형 건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3년에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통과가 되면 이러한 우리 지자체에서 선두로서 정말 이러한 잘 수립 계획안을 하셔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과 또한 여러 그 방면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그 삶의 질의 향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우리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이 평택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처음 접하고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발달 장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이제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조금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층 더 평택시에서 사시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느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례안을 쭉 보면서 좀 이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좀 굉장히 폭넓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지원에 있어서 제7조를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뇌병변 장애가 상중하 경증을 따질 때 집에서 계신 분들이 거의 없나요? 지금 저 등록한 거는 이제 중증 장애는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는 경증입니다. 그러면 경증은 지금 뭐 기관에 계시나요? 아니면은 집에서 계신 분들이 있나요? 대부분 이제 경증은 집에서 하시는 거고 중증들이 이제 기관에 요양원이나 계시죠? 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가족의 휴식 지원이라고 사업 6항에 보면 가족의 휴식 지원이라는 건 있는데 재정 지원에서 가족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경증이 이제 저희 한 2,500명 아까 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200명이 시설에 계시고 나머지 1,300명 정도가 가정에 계실 때 이분들이 이 재정지원 7조에 의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7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안 담아 있는 부분은 이제 시행구칙이나 계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빠진 부분은 알고는 계셨습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도조례하고 이제 연계돼서 만들어 이 도조례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도조례는 참고 사항이고 저희 시 조례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현황에 맞춰서 지금 조례라는 것은 한번 개정이 되면 저희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그럼 평택시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기다가 시행 규칙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물어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 이 조례를 위해서 얻어지는 그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기저귀 사업이 있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이관 이관 의원님이 의원님께서. 질문했듯이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 단체나 이 관련자들의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용역을 모든 해답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평택시에 우리 장애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거는 그 조례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보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가 조금 보완돼야 될 것 같고 좀 뭔가가 조금 궁금증이 있고 이러면 항상 용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이 조례를 한 번 더 짚고 보면 자, 뇌병변 장애 지원 조례 안에는 지금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선은 일부가 명시가 되지 않아 있고 이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받는 거는 기저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고 이걸 가지고 제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이분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선제적으로 해 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해낸 사업이 상당히 이제 장애인 큰 그룹 내에서 뇌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행적으로 하는데 이게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느 장애인이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선행돼야 되는 거고 종합적으로 한번 장애인 조례하고 이 발달 장애인 조례 이 조례를 한번 세심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가 또 복지환경 이렇게 이제 상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원 조례를 한번 전체를 한번 집행부에서 뭐 다른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번 중장기 계획을 집행부에서 좀 세워서 뇌병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요번에 외국에 다녀왔을 때도 봤을 때 참 평택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는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받는 분이 만족을 해야지 만족을 하는 거지, 주는 사람이 우리 이만큼 줬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미비된 부분, 아니면은 지금 적당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기도 해요. 이번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인력으로는 쉽지가 않을 거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을 하시게 되면 한번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저 4월 20일 날 장애인 날을 또 즈음하여서 이런 또 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은 중증 심한 장애인이 1,200명 정도 된다는데, 혹시 심한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밑에 보면은 내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에서는 전년도 4,800, 올해 4,800에서 인원수가 46명, 53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혹시 이 심한 장애인 중에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한계가 이만큼 된 건가요? 그 이제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 서류가 있는데, 병원 발급하는 서류가 여기 이제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좀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기저귀를 안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1급 장애인은 다 사용을 하시겠지만 2급 정도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은 혼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동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거는 서류가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서류가 까다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도에 이제 건의해 갖고 조금 폭을 넓히도록 한번 지금 건의하는 중입니다. 도에. 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추진하는 게 안 맞아 갖고 도하고 지금 건의하는 중입니다. 네, 이거는 빨리 시급한 시정인 것 같고, 또 왜냐면 보조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가족에 대한 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시정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에 대한 거는 김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런 데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도 지원하는 그거는 평택시 조례안하고 똑같이 지원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저귀 같은 거는 또 개인 부담이니까 그걸 하면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제 6조에 보면은 저는 내병변 장애를 위한 사업 추진에서 생애 주기별 운동 치료 등 건강 증진 요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중증 장애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런 데서 생활을 하시는데, 대부분 운동 치료 등 그런 것도 병원에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을까요?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설치에 대한. 지금 장애인 회관에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치료하는 운동기구나 이런 건 많이 설치돼 있고, 보건소에도 운동 치료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혹시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지원은 특별히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없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내병병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